어떻게 정부라는 데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두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비롯해서 정의당 의원 등이 1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함께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이 법안 얘기를 했었던 얘기인데. 사실 뭐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수건 사업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생전에는 통과를 못 시켰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대구에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을 가서 만났더니 네. 이런 사진을 보이시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보면은 이제 그물에 네. 노동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이제 추락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건데 네. 이분은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노동자 한 분 떨어져 계신데 지금 쓰러져 가지고 머리에 붕대를 묶고 있죠. 이제 피가 많이 나서 이분은 이제 실제 실려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이 사업장에는 이제 그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설 노동자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거는 이 그물망만 있어도 그 노동자들 그 사망하는 거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이 그물을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을 하다가 공기가 좀 단축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원청 회사가 공기를 한 달 정도 단축시켜 달라고 그러면은 하청 회사는 이 그물망을 설치할 새도 없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공기를 해라, 건축해라 하면은 이렇게 방금처럼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대표이사 또 원청이 같이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이거 줄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대표이사나 원청의 책임자 대표이사들까지 책임을 물어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 그리고 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을 해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또 이사 대표이사까지 확대를 하고요. 형량에 한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 자, 이게 정의당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발의가 됐는데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이탄희 의원안이 있는데 자, 편의상 박주민 의원안만 보게 되면 대략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2년 이상 징역하고 5억 원 이상 벌금, 손해액의 5배 이상 손해배상.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니까 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4년 동안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인데 사실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저 4년 유예 부분은 저대로는 안 된다. 저 부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유예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업체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98.8%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약 85%가 작은 사업장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산재 사고가 난다는 50인 거죠. 미만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4년 유예해 버리면은 그러면 3년 한 7, 8개월까지는 현재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유예할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두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좀 작은 사업장은 어떤 안전 설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약간 처벌 형량을 낮추더라도 점점 높여가서 이렇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지 4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3년 이상 동안 노동자를 방치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정의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이제 의원 숫자도 적지만 법안은 발의했는데 지금 법사위에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법안, 그러니까 정의당 법안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금 그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심의하면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서 참관하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요? 예, 참관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그리고 이제 이한비 PD 아버지 이제 유가족이죠. 산재 유가족들이 들어가서 좀 발언도 하고 이러면서 정부안이라든가 여야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어서 충분히 저희 의사는 좀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지금 19일째 단식 농성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 중에 법사위 회의장에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발언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발언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안에 분노한 유족들이 법안 심사 회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부안 용납할 수 없고 원래 문제 있는 조항들이 좀 많이는 있거든요. 너무 한껏 낮춰갖고 이거 사람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정부안을 참고조차 하지 마세요. 우리 원안 가지고 논의하세요.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살아서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왜 여기 들어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죠.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그리고 고 이한비 PD 아버지 김용관 씨 연결해서 직접 그분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함께 지금 자리를 해주시고 계신데 19일째 단식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몸 상태는 괜찮습니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오전 중에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잠시 전이죠. 잠시 전에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서 발언 기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나오셨나요? 지금 용균이 사건을 얘기했고 그 안정 인력 없어서 그 안정 교육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현장 투입이 됐고 2인 1조 없이 또 조도도 일럭스라는 그런 아주 캄캄한 곳에서 일했던 거 끼니를 놓치면 컵라면 먹고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하고 4시간 30분 이후에 발견되었고 또 발견되고도 또 4시간 후 이후 사고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이게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개 되지만 또 못하게 처리되었다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었고 네. 사고 현장을 갔는데 청소도 청소가 되어 있어서 현장 훼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네, 저기 그렇다면 업무 수칙을 다 지키면 네. 이한비 PD 아버님께서는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셨나요? 예. 어떤 얘기하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법 조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요. 먼저 모두 발언식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하고요. 정부 측에서 나온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발언하시러 나오신 경총에게 부탁드리는 말도 했습니다. 네, 저 이용관 아버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안 관련해서 참고조차 하지 말아라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잠시 뒤에 정부안 가지고 저희
김종철 대표와도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네. 네, 정부 안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산재 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네. 저번에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망률 1위 5명의 국가의 부끄러움을 말씀하시면서 산재 사고를 줄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부 부처에서 나온 안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안에 실효성도 없고 취지도 못 살리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정부 관료들은 더 이상 이 법안 제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기 김민숙 어머님 사실 이 법안 통과해서 작년부터 목소리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총은 계속 지금 처벌법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정치인들은 거기에 휘둘려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들이 관련해서 논의를 합니다. 아마 그쪽에서 논의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이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 안 될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자, 법사위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논하고 뭐가 문제인지 직시하고 해결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지 뺄 거 다 빼고 경청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정부안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사람 죽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서 네. 처벌을 강하게 해서 기업이 그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꼭 처벌을 해서라도 그래서 기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단식 19일째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건강이 염려되는데 빨리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표님,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논의되는 건 구체적으로 뭐고 여기서 논의를 한다면 이 논의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서 네. 그것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끝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법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소위원회 오늘 회의를 들어보니까 네. 이 중대재해의 정의가 뭐냐 이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부 안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뭐 법무부, 고용노동부, 뭐 기타 무슨 산업부 이런 데에서 정의가 달라가지고 이거를 새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참 답답하고 속이 탈 노릇이다.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럼 심사 소위에서도 이제 정부안 가지고서도 토의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자, 구체적인 그 정부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정부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이제 4년을 유예하기로 그게 이제 민주당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안을 보았더니 거기에 얹고 더해서 50에서 100인 사업장 그 위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또 유예하기로 더 하나를 더 추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안까지 더 합쳐지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가 있는데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만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 안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게 정부안에 중점을 둬서 만약에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저기 좀 전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네. 전체 사업장의 98.8%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정부가 또 2년 유예까지 해주려고 하는 50인에서 99인까지가 네. 다 합쳐지면 99.5%입니다. 99.5. 그러면 그럼 이 법을 0.5% 제정해도 만 남네요. 이 법을 제정해도 0.5%의 기업들만 해당되는데 네. 과연 정부가 현장을 알고 이 산업재해 현실을 알고 저런 안을 냈는지 저희는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대재해 발생 시에 그 안전관리 그리고 인허가 담당하는 공무원 관련 처벌도 정부안이 내놓은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기존 내놓은 법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 저희가 제출한 안에는 어떤 이렇게 공무원의 어떤 결재권자, 이게 실제로 그 위험한 상황을 허가해 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들이 워낙 허가하는 사안이 많고 좀 복잡하니까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또 하나의 좀 그 부담이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을 받으면 공무원직 자체에서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어떤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그 어떤 이렇게 협상하고 협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다만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은 직무유기는 그 자체로 완전 범죄거든요. 네. 근데 직무유기는 아닌데 과실, 태만.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조금만 살펴봤어도 저 어떤 노동자나 시민이 죽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태만해가지고 또는 그냥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서 한 것까지 다 봐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법으로 해놓으면 본인들과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런 것들을 걸러낼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주 모든 그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에 투자를 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완전히 처벌이 목적인 그런 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징벌적 손해 관련해서도 지금 차이가 있어요. 정부안 정의당안은 징벌적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손해를 묻도록 해놨는데 정부안을 봤더니 최고 상한을 5배 이하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 네. 최고 5배까지면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한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아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일컬어지지 않을 정도의 징벌만 가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상한을 정해놨다는 건 아무리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고 뭘 해도 요거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법원도 판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이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재해를 받으면은 네. 그 책임이 있는 개인이 그 내는 벌금의 평균이 42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회사, 법인은 44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5배로 해놓는다고 상한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적게 낼 수 있거든. 그 판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는 최소한 3배에서 10배 사이로 해야 법원도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강하게 판결을 하고 회사라든가 개인도 그럼 이거 하면은 좀 굉장히 안 좋겠구나. 안전에 더 투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그 쟁점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고 난 걸 다 기업주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경영 책임자한테 포괄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게 현행 법 체계랑 충돌이 되는 거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괄적 책임을 규정한 것은 현재 산업재해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일일이 그걸 갖다가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괄적 책임을 넣었는데 네.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산업안전법이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산업안전 그 혜택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열거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안을 열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도 그런 정도를 좀 포함해서 의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정부에서는 아예 그 포괄적
규정이 문제다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걸 또 안 갖고 와서 저희로서는 정부 안에서는 특히 더 좀 유감을 좀 표명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저희가 서로 얘기하는 것 말고도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더 있긴 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걸 다 구체적으로 더는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거고 사실은 이제 경영 쪽 입장에서는 이 법이 사실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총 비롯해서 8개 단체에서는 이 입법 활동 빨리 중단을 하라 이런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해서 기업에 대한 벌금 이외에도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와 작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종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영계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된다면 처벌이 강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례를 좀 들고 있어요. 잠깐 표 준비됐으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저게 경총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주 처벌하는 것과 또 다른 나라의 처벌을 비교했더니 뭐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사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이런 것 비롯해서 우리나라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증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저렇게 봤을 때 이제 경총의 주장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중한데 왜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처벌이 과중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이천 화재 참사 잘 아시죠? 네. 그 36명의 노동자가 그 돌아가신 정말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원청회사에서 건설 공기를 단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청회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레탄 폼을 세우면서 그 옆에서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그 용접 작업을 같이 한 겁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36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걸로 처벌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원청 회사의 팀장 1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처벌이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처벌이 굉장히 센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경총에서 저기서 제시한 사례 말고 제가 가져온 거는 호주 같은 경우는 징역이 25년형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이게 부상일 경우 최대 10년, 사망일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이 산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이제 국민의힘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요구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말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근데 하루에 6명인데 이게 6명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6가정이 하루에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나 또 기업 측들도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법 제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과정 정의당에서 거의 뭐 당력을 다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최근에 엄청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까지 나와서 자꾸 백신 관련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 관련 그 확보 과정에서 좀 우리 정부에 좀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백신 확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해명도 일리가 있고, 근데 또 비판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정부가 좀 솔직하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 좋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이렇게 백신 확보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얘기해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그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종철 대표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